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 그곳으로 이사 온 가족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 직장을 얻었고 어머니는 새 출발을 준비했다. 소년 지훈은 이 낯선 집에 약간의 불안을 느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속삭임. 누가 있어? 그가 중얼거리면 대답은 없었다. 단지 찬 바람만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꿈에서 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울고 있었다. 그들을 구해줘.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무언가 정말로 그 집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부모님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새 집이라 낯설어서 그래.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녀도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위층에서 누가 걷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위층은 오래전 막아둔 다락방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그는 혼자 다락방 문을 열었다. 거기엔 먼지가 가득한 공기와 함께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아이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소녀였다. 그들을 구해줘. 귀에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밤이 되자 저택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느꼈다. 집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커튼이 흔들렸다. 방 안에 냉기가 감돌며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도망쳐. 낮고 왜곡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은 소리를 질렀다. 엄마! 부모가 달려왔지만 라디오는 이미 꺼져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상하네. 전원도 안 꽂혀 있는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오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 꿈일 뿐이야. 그러나 지훈은 알았다. 그건 꿈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는 마을 회의에 다녀온다며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저택을 밝히며 천둥이 울렸다. 지훈과 어머니는 불안 속에 밤을 지새웠다. 혹시 그게 아빠를 데려간 걸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스스로 열렸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젖은 발자국이 집 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발자국은 거실을 지나 계단을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따라가야 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불빛이 희미했다. 전등이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발자국은 다락방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아빠.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빠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눈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지훈을 가리켰다. 너야. 너만이 구할 수 있어.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결정을 내려야 해. 지훈은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 악몽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벽에 피로 쓴 글자. 시간이 없어. 창문 밖에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눈 밑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 집이 우리를 가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소녀의 인형을 다시 꺼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낡은 오르골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낮고 슬픈 멜로디가 흐르며 방 안에 희미한 냄새가 번졌다. 썩은 꽃의 향기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지훈이 속삭였다. 이건 시작이야. 그날 새벽 지훈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는 뛰어나가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소리만이 계속 들렸다. 지훈아, 여기야. 그는 지하실 문 앞에 멈췄다. 그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긁는 소리가 났다. 아빠. 대답 대신 철문이 천천히 흔들렸다. 문을 열어줘.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변했다. 낮고 길고 인간 같지 않았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다음 날 어머니는 사라졌다. 거실 테이블 위엔 그녀의 목걸이만 남아있었다. 집 안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벽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지훈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얘 우리야. 얘 우리 가족이야. 그때 다시 들린 소녀의 목소리. 이 집은 생명을 원해. 누군가는 남아야 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대신할게.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소녀가 나타났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났다. 지훈은 소녀와 거래를 했다.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소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 용기, 내가 원하던 거야. 그 순간 집 안의 모든 문이 닫혔다. 불빛이 꺼지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몸이 흔들리며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는 소녀의 한영 속으로 빨려들었다. 그곳은 끝없는 어둠의 세계였다. 수많은 목소리가 그를 둘러쌌다. 살리고 싶다면 희생하라. 그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둠은 그의 목소리를 삼켰다. 단 하나의 빛만 남았다. 그의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했다. 악몽이었나? 그가 중얼거렸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잠시 붉게 빛났다.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응,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서 거울 속에 또 다른 지훈이 웃고 있었다. 그 소녀가 그 속에 있었다. 이제 너는 무리야. 그날 이후 그 집에선 다시는 빛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족을 다시 보지 못했다. 지훈이 깨어난 후 며칠이 지났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화는 너무 완벽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비어 있었다. 지훈은 식탁에서 가족을 바라보다가 손이 떨렸다. 엄마,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그녀는 멈칫하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웃고 있었다. 그건 그 소녀였다. 지훈, 내가 구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니, 그건 시작일 뿐이야. 그 순간 전등이 꺼지고 식탁 위의 접시가 모두 깨졌다. 밤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문이 스스로 열리고 벽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아버지는 점점 이상해졌다.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벽 가득히 붉은 크레용으로. 그 그림 속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엄마,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 애가 나한테 보여줬어. 우리 가족을 구하러 온대.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그 애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저주는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 집의 비밀을 끝내야 했다. 그는 마을의 노인에게 찾아갔다. 이 집에 대해 아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 집은 30년 전 불탔어. 그 안에 있던 소녀가 죽었지. 지훈의 눈이 커졌다. 소녀요. 그 애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마지막 순간 복수를 약속했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하겠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지훈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그녀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이미 너희와 하나가 되었어.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집 안은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벽이 움찔거렸다. 엄마? 대답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TV가 저절로 켜졌다. 그 화면 속엔 그의 가족이 웃고 있었다. 지훈아, 같이 놀자. 그건 실제 영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눈이 새하얗게 변한 채 웃고 있었다. 그 소녀가 그 뒤에서 서 있었다. 너는 약속했잖아. 가족을 구하겠다고.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그래, 구할 거야. 하지만 너부터 멈춰야 해. 지훈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르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오르골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인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는 나야. 인형의 입이 움직였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소녀가 나타났다. 넌 내 가족을 불태웠어.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너의 피는 그들의 후손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내 가족은 나를 버린 자들의 후손이야. 이제 복수가 완성될 차례였다. 지훈은 도망쳤다. 하지만 문은 닫히고 벽이 움직였다. 집은 그를 삼키려 했다. 바닥이 갈라지고 검은 손들이 튀어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만해. 제발 멈춰. 소녀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너는 약속했잖아.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훈은 눈을 감고 외쳤다. 그럼 나를 데려가.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소녀가 나타났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가 나와 함께 가야 해. 지훈은 소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덮었다. 그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숨이 막혔다. 엄마, 아빠. 멀리서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녀의 눈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있었다. 이건 내 운명이야.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도망쳐. 희미한 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잡아당겼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는 내 거야.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삼켜버렸다. 지훈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기적이야.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엔 햇빛이 비쳤다. 엄마, 아빠는요?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분들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도 살릴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의 손목엔 여전히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소녀가 잡았던 흔적.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불타버린 폐허만 남은 그곳. 하지만 그가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오르골의 소리가 다시 울렸다.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내지 않았잖아.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내가 널 구하러 왔어. 소녀는 웃었다. 구한다고. 날? 그래,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누군가는 시작을 멈춰야 하니까. 집 안의 잔해 속에서 바람이 불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서서히 사라졌다. 이제 나 쉴 수 있을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자유야. 그 순간 공기가 따뜻해졌다. 태양빛이 처음으로 폐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르골이 마지막 멜로디를 연주했다. 고마워.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구했어. 그의 뒤에서 빛이 번졌다. 그 집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꿈을 꾸었다. 불타는 집 속에서 소녀가 서 있었다. 넌 날 구했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어. 누구? 그녀는 천천히 뒤를 가리켰다. 그곳엔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눈은 검게 타올랐고 손에는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어. 지훈은 숨을 삼켰다. 아빠를 구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빛을 그에게 주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힘이야. 지훈은 그 빛을 손에 쥐었다. 불길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다시 그 저택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폐허가 아니었다. 집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모든 것이 살아 있었다. 식탁, 계단, 벽, 그리고 그날의 냄새. 아빠. 그가 외쳤다. 거실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넌 왜 날 떠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모두 우리 피해 있었지.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둠이 아버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지훈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손에 쥔 빛을 높이 들었다. 빛이 터져나오며 방 안이 번쩍였다. 아빠, 나예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돌아가.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순간 불길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소녀의 빛이 그를 감쌌다. 이건 널 위한 희생이 아니야. 소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진정한 구원이야. 불길이 점점 사라지며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집 안의 모든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분노했다. 그 누구도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수많은 검은 손이 벽에서 뻗어나왔다. 지훈은 아버지를 뒤로 밀쳤다. 빨리 나가려. 그는 홀로 그 손들과 싸웠다. 소녀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지훈, 넌 내 힘을 다 썼어. 괜찮아. 난 약속했으니까.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집 전체가 울부짖는 듯 진동했다. 끝내주마. 그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빛이 폭발했다. 모든 어둠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지훈아, 눈을 떠봐.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그의 입술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엄마도 평안할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아들, 고마워.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집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몇 달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불탔던 저택은 숲으로 덮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여전히 속삭였다. 그 집에서 빛을 본 사람도 있다더라. 어디선가 오르골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다. 그 소리는 슬프지만 따뜻했다. 지훈의 친구들이 그의 무덤에 꽃을 두었다.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을 위해 어둠을 이긴 소년 지훈.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이 무덤을 비쳤다. 그리고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이제 영원히 가족과 함께였다. 하지만 어딘가 또 다른 어둠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이상하네. 여긴 사람 살지 않는데.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낀 바닥, 부서진 거울.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봤다. 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넌 누구야? 남자가 속삭이자 거울 속 지훈이 웃었다. 나는 약속을 지킨 자야. 거울이 갈라졌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깨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 불타는 집, 그리고 소년. 지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제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를 지켜줬지만
누군가 욕심을 품으면 그를 심판했다. 그는 이제 수호자이자 저주였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누군가의 어둠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야. 별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오르골이 울렸다. 끝이 아닌 시작. 몇 년 후 새로운 가족이 마을로 이사왔다. 그들은 옛날 폐허 근처에 새 집을 지었다. 이 마을은 참 조용하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여기 밤에는 노래 소리가 나요. 노래? 응, 예쁜 멜로디야.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창문 앞에서 희미한 오르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속삭임. 너도 구하고 싶니? 그녀는 미처 몰랐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집 위로 새벽이 밝아왔다.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오르골은 천천히 돌아가며 마지막 멜로디를 흘렸다. 누군가를 구한 자, 또 다른 운명을 깨운다. 그 멜로디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새로운 빛이 떠오르며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약속을 기다릴게.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엔 불길한 평화가 숨어 있었다. 어둠과 빛의 균형은 깨졌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났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의 이름은 민수 가족이었다. 민수는 호기심이 많고 밤이면 낡은 숲 근처를 걸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오르골을 발견했다. 그건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돌아갔다. 멜로디가 흐르자 공기가 차가워졌다. 이상하네. 소리가 너무 선명한데. 그때 오르골 안에서 작은 불빛이 피어났다. 그건 누군가의 눈처럼 반짝였다. 도와줘.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오르골의 뚜껑이 저절로 닫혔다. 그의 귀엔 속삭임이 울렸다. 넌 그와 닮았어.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불타는 집, 그리고 지훈이라는 이름. 저주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민수는 꿈속에서 낯선 아이를 만났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넌 날 기억하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열었잖아. 무슨 말이야? 오르골은 봉인이었어. 넌 그걸 깼어.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이젠 내 가족이 위험해. 민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넌 나처럼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구하거나 잃거나. 그 말과 함께 꿈이 끝났다. 다음 날 집안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거울을 볼 때마다 뒤에 누군가 있었다. 아버지는 작고 낡은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그냥 상자 하나를 열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창문이 혼자서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오며 오르골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어.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나뭇잎 사이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림자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다. 그건 지훈이었다. 이젠 내가 해야 해. 무엇을? 그들을 구원해. 민수는 저택의 폐허 앞에 섰다. 그곳은 다시 살아난 듯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도와줘. 그의 눈앞에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검게 물들어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들을 구하려면 내 영혼을 걸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하겠어.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준비해. 어둠이 널 시험할 거야. 벽에서 피로 그려진 문장이 나타났다. 구원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 민수는 촛불을 켜고 저택의 중심으로 향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살아났다. 계단 위엔 낡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속에 인물은 묻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그건 지훈의 어머니야. 지훈이 말했다.
그녀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이를 돌려줘. 그림자가 민수를 덮쳤다. 불빛이 꺼지고 방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다. 그때 민수의 손에서 푸른 빛이 피어났다. 이건 뭐지? 그건 내 아내 비디야. 지훈이 속삭였다. 이제 넌 선택할 수 있어. 푸른 빛이 번져가며 저택의 벽이 흔들렸다. 모든 유령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둬. 그 빛은 우리를 없애. 민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건 구원이야.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지훈이 달려왔다. 안 돼. 그건 내 생명을 깎아먹어. 괜찮아.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이어갈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몸에서 순백의 빛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얘 나처럼 되려 해.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약속했잖아. 가족을 지키겠다고. 아침이 밝았다. 저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초록빛 들판이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그곳을 바라봤다. 이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그 들판에서 오르골을 발견했다. 그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임. 그는 성공했지만 대가는 남았지. 지훈의 영혼은 여전히 떠나지 못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젠 내가 나야. 민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눈이 떴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민수의 가족은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는 밤마다 깨어났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그는 오르골을 숨겼다. 그러나 매번 돌아올 때마다 그건 다시 탁자 위에 있었다. 넌 날 버릴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우린 하나야. 민수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달빛 아래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웃었다. 환영해, 새로운 수호자. 민수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늘에 피빛 달이 떴다. 마을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개들이 밤마다 울었다. 누군가 말했다. 저택이 돌아왔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숲속엔 새 건물이 서 있었다. 그 위에는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 창문 속에서 두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과 민수였다. 둘은 나란히 앉아 오르골을 돌리고 있었다.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소리 아래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지훈이 속삭였다. 우리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시간이 흘러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숲 깊은 곳엔 여전히 불빛이 있었다. 밤마다 오르골이 울렸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두 소년이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민수는 고요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구원은 끝나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가 겹쳤다. 하늘엔 별이 빛났지만 그 별빛은 너무 차가웠다.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 다음 구원자는 너야. 바람이 불며 오르골이 다시 돌아갔다. 세상은 그들의 전설을 잊지 못했다. 세월이 더 흘러 숲은 전설의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은 밤마다 오르골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거기엔 두 소년이 산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실종되었다. 그의 카메라엔 오르골의 영상이 남아있었다. 빛이 깜빡이고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아직 여기에 있다.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바람이 불며 속삭임이 들렸다.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 그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작은 문이 있었다. 문 위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를 찾으면 널 잃게 될 것이다. 문을 연 사람은 하은이라는 소녀였다. 그녀는 민수의 먼 후손이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엔 언제나 두 소년이 있었다. 지훈은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무엇을요? 끝낼 사람을. 하은은 두려웠지만 다가갔다. 오르골을 손에 들었을 때 시간이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공간이 뒤틀렸다. 그녀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 하얀 안개 속에서
민수와 지훈이 마주보고 있었다. 이건 구원의 세계야. 지훈이 속삭였다. 얘 나를 부른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묶었지. 그럼 얘 나야. 내 피 속엔 우리의 약속이 남아있어.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 약속을 끝내려면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내가 우릴 잊어야 해. 있다니. 기억은 저주야. 사랑은 속박이 돼. 하지만 구원은 희생으로만 완성돼. 그 순간 하은의 손에서 빛이 피어났다. 빛이 커질수록 어둠은 뒤로 물러났다. 민수와 지훈의 얼굴이 점점 사라졌다. 이제 가야 해. 지훈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우리 드디어 끝났나 봐. 그래도 고마워. 하은은 울면서 외쳤다. 당신들은 나를 구했어요. 그 말에 지훈이 미소 지었다. 이젠 내가 세상을 구할 차례야. 순간 빛이 터지며 모든 게 사라졌다. 바람, 소리, 어둠, 전부 사라졌다. 하은은 눈을 떴다. 그곳은 조용한 숲이었다. 오르골은 깨져 있었고 두 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몰랐다. 그냥 꿈이었나. 하지만 그날 밤 하은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구원은 대물림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며 종이들이 흩날렸다. 하나.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이듬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둠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밤마다 하얀 새 한 마리가 숲을 돌았다. 그 새는 꼭 누군가를 지키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새라고 불렀다.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불렀다. 새야 새야, 우리를 지켜줘. 그 노래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새의 눈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는 걸. 그건 하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 속엔 지훈의 흔적이 있었다. 시간이 수백 년 흘렀다. 도시는 사라지고 숲만 남았다. 고요한 밤, 누군가 발을 디뎠다. 그곳엔 오래된 돌비석이 있었다. 여기 두 소년이 잠들다. 그 아래엔 깨진 오르골 조각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며 오르골이 한 번 더 울렸다. 그건 마지막 멜로디였다. 그대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다. 빛 속에서 두 소년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사라졌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전설엔 흔적이 남는다. 밤이 깊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지켜줄게. 그건 부드럽고 따뜻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의 속삭임이라 불렀다. 그 속삭임이 들릴 때면 아이들이 울음을 멈췄다. 꽃이 피고 별이 반짝였다. 어둠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르골의 한 조각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수백 년 뒤 한 소년이 오르골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되자 오르골이 저절로 돌아갔다. 구원은 끝나지 않아.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소년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숲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의 차례야. 소년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다시 울렸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새로운 구원자가 태어났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빛이 내렸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춤췄다.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숲은 고요해졌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모든 구원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의 날개끝엔 두 소년의 그림자가 스쳤다. 하늘로 올라간 빛이 별이 되었다. 그 별은 영원히 깜빡이고 있었다.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원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는 함께일 거야.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멈췄다. 구원을 약속한 소년 완.